네, 많이 본 얼굴, 두 사람의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사파가 장악했다. 그게 질이냐? 지금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왼쪽에는 한 의원의 여성 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어제 국회에서 청와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응답 과정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얼굴을 붉히면서 발끈하는 일이 있었는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이렇게.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구성이 전반적으로 저렇게 한 축으로 다 기울어져 있으면서 트럼프 방안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전희경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5공화국, 6공화국 때 정치 군인들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할 때 제가 의원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그게 질입니까? 의원님, 그게 질입니까? 그럼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답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너무나 아픈 데를 찔렸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저 역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본 가장 큰 모욕이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런 이제 화면을 보면은 예전과 다르게 국감을 하는 사람, 국감자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국감을 이제 받는 사람, 피감자, 국감자와 피감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불관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적어도 그런 어떤 가불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피감자도 할 얘기 있으면 하고 거의 대등하게 이 맞받아치는 모습, 이제 저런 모습은 거의 뉴스가 아니다 싶을 정도로 거의 매일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 장면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살면서 겪은 가장 큰 모욕이다 이렇게 야당, 제1야당이 청와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셈인데요. 하령 지금 청와대 임직원 중에서 임이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직원 중에서 전대협 출신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과거 전대협 시절 갖고 있던 세계관 그걸 여전히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질문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은 저희가 지금 듣지 못하고 마치 지적하고 혼내키는 그런 장면만 보여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최백무 위원님처럼 지적을 한다는 건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주사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주사파. 이미 그러니까 임종석이 어느 날 같이 운동을 하다가 청와대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미 국회의원을 지냈고 충분히 그다음 서울시 부시장을 지내면서 사실은 검증을 받았고 이미 행정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쌓아 잡아서 주사파라고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대북관, 대미관을 믿을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어느 청와대, 어느 정부 있어라 그거는 상당히.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이 운동권 출신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비교했을 때 이제 운동권 그러니까 학생회장을 지냈다든지 뭐 대학생 때 이제 시위를 하다가 감방의 경험을 가졌다든지 그런 조직의 간부로 몸담았다든지 이런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더 보시면요. 하나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걸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주사파가 장악했다는 거와 주사파 출신이 장악했다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전희경 의원은 주사파 출신이 장악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사파가 장악했다는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현재도 주사파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질문하는 사람도 과도했지만
접근하는 사람도 얼마 전에 우리가 MBC 국정감사 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고영주 이사장이 뭐 막 반말하고 한동안 화제였습니다. 그게. 뭐 이런 얘기 네. 했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 서로 이렇게 흥분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용어를 잘 골랐어야 된다. 근데요, 그 국정감사나 국회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의 어떤 태도, 네. 문화 이런 부분들이 과거는 상당히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과거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네. 좀 억울하고 화가 나도록 참는데 네. 요즘 추세는 전반적으로 할 얘기를 좀 하는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이 많이 좀 바뀐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국감장, 특히 이제 청와대를 국감할 때는 이 쟁점이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민정수석이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조국 이제 민정수석 나와라, 못 나간다. 이게 한 번 더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민정수석이 나오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국회 무시를 넘어서 국회 멸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대포권 1 그런 상태에서 훈련을 전개할 때 우리 비서실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조국 수석 참석하신 그런 술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 또 많지 않 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와 하는 자리에 또 그 자리에 민정수석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9년간 우리는 단 한 차례도 민정수석을 국회에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로남불 언론에서 이제 지금 집권당을 비판할 때 저 용어를 많이 썼는데 집권당 의원의 입에서 야당을 비판하면서 저 말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선 팩트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조국 수석이 아니 저녁에 누구랑 밥도 먹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때가 이제 우리 저 군사훈련 중에 저랬다는 거죠? 을지훈련 중에 을지훈련 중에.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팩트는 맞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을지훈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 끝나고서 당정 간에 만찬을 한 건데 예. 자 그거를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찬이라고 부르느냐 술판이라고 부르느냐 이게 이제 차이가.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최 국장님, 네. 제가 조국 수석 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을지훈련 중에 네. 민정수석은 24시간 청와대 상황실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그건 됩니까? 아닌 거죠. 아닌데 예. 문제는 만찬은 할 수 있는데 술판은 곤란한 거죠. 아, 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만찬은 할 수 있는데 술 술판은 마시면 안 곤란한 됩니까? 거죠. 을지훈련 아니 중에? 술은 마실 수 있는데 술판이라는 게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 예. 술판은 술을 위주로 하고 식사는 뭐 그냥 나중에 적당히 하는 그렇긴 거 해요. 얘기하고 네. 만찬은 식사를 위주로 하고 반주로 술 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굉장히 커요. 술 그렇긴 이제 합니다. 공직생활 뭐 한 8년 했지만요. 거의 이 저녁 만찬 식사 자리에 예. 대한민국 어디나죠. 예. 맥주 한 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긴 해요. 예, 근데 그 한 잔 되면 시기가 좋지 않으면 그건 술판이 되는 거고 보통 때는 그냥 화합이고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민감한 시기는 사실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조금 전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조국 출석이 관례냐, 관례가 있었냐 없냐 이 부분이 논란이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텐데 지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출석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팩트입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9년 동안 절대 없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라고 그래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문제가 엄청나게 불거졌을 때 당시 새누리당 의원 누구도 야 청와대 하면 저 국회 국감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죠. 적반하장 내로남불을 계속 이게 갖다 붙이면요. 그 다음에 모든 부분도 사실 맞물려서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과거 문제 있더라도 현재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현재는 현재 상태대로 판단을 하고 과거는 별개로 해야지 항상 현재 문제를 과거에 갖다 붙이면은 해답이 정말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양 기자. 네. 근데 이 민정수석 자리는 이제 검사 출신이 할 때도 있었고 이번처럼 이제 교수 출신 민간인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에도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국감장에 나온 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그렇죠. 언제였습니까? 예, 무려 7차례나 있었습니다. 아, 공교롭게도 아까 야당 예. 의원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요. 네, 공교롭게도 다 진보 정권 때 다 이게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 DJ 정부 때 신광옥 수석을 시작으로 해서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민정수석 시절에 무려 4차례나 국회에 나왔고요. 예. 전해철 수석도 2차례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민정수석이 지금 그 국회에 나오는 문제가 이게 뭐 법으로 나오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뭐 관례라는 건데 이게 만에 하나 이 수사 기밀이 그 누출될 우려 때문에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요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혹시 국회에서는 수사 상황을 물어보거나 이럴 경우에 어떤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사실 뭐 인사 실패를 추궁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상황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경우에도 이렇게 불출석한 게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최국장님, 조국 수석. 처음에는 말이에요. 언론에 많이 노출도 되고 발언도 많이 밖으로 알려지고 뭐 논란도 되고 그랬는데 그 뒤로는 전혀 언론에 노출도 안 되고 이제 이런 이 카메라 앞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조국 수석 왜 그러는 겁니까? 처음에 이제 언론에 노출되고 뭐 트위터 같은 거 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몇 번 구설수에 휘말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인사 실패에 관한 책임이 조국 수석 책임론이 별로 불거지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일부 구설수가 있었던 데다가 인사 실패가 연속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사 실패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민정수석이에요. 인사수석이 따로 있잖아요. 있는데 인사수석은 추천을 하고 그 추천된 인사에 대해서 검증하는 게 민정수석이 하는 거예요. 검증 책임이 있다.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뭐 무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추천했는데 그 추천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홍동학 씨 말하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검증을 했느냐는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 비서관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거기에서 기자들하고 이제 안 하고 심지어는 뭐 기자들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네. 자, 최 원장님. 조국 수석 안 나오겠죠? 예,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민정수석이 이 상대 공격당할 소지가 많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실 여러 가지 차례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고 또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국회에 나오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야3당은 이제 완전히 대통령과 청와대에 집중 포화를 정치 공세를 퍼부을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맞을 게 뻔한 자리 뭐 하러 나가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대신해서 임종석 실장이 이제 다투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당도 어차피 안 나온다면 임종석은 또 민정수석보다 훨씬 상위이고 대통령과 가까운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향해서 또 그런 부분은 또 강하게 날카롭게 지적할 부분은 또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아마 저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오늘 내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고 나면 목요일쯤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